자망하는 사람들은 준학을 못해. 안 하려고 하고, 또 준학하는 사람들은 자망을 못해. 그러니까는 귀여워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보통은 혼자 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제가 옆에서 봤는데 그 초보 선생님도 혼자 하시고 태웅 형님도 혼자 하시고 다 혼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 처음부터 혼자 하긴 좀 어렵지 않아요? 혼자 못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그러니까 멘토가 없으면은 이게 찾아야지 멘토를. 아 무조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서 가서 배우고 뱃일을 좀 배우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지. 그럼 디테일하게 그냥 여쭤보자면 통발배가 있고 복합이 있고 자망이 있고 이렇잖아요. 요게 배값이랑 면허값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비용 일단은 다 각각 얼마 정도가 들어갈까요? 초기 비용으로 따졌을 때? 이 비용이 재웅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복합이시고 그냥 그게 허가마다 틀리고 톤수마다 틀리고 뭐 마트에서 물건처럼 딱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얼마 받고 싶다 뭐 똑같은 톤수에 똑같은 허가라도 누구는 뭐 1억에 내는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뭐 9천만 원에 내는 수도 있는 거고 대략적인 그래도 금액을 말씀해 대략적인 주신다면 금액은 연한 복합이 한 8천에서 9천 사이 그 자망은 6천에서 7천 사이 6천에서 7천만 원. 그리고 자망하고 복합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는 1억에서 1억 정도? 1억. 그리고 복합이랑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또. 그래 크지 않네. 붙어 있는 거 같은 경우. 뭐 자망이 5천이고 뭐 복합이 8천 9천이 해가지고 뭐 플러스 해가지고 1억 몇천 이런 게 아니고 붙어 있는 허가는 한 평균 1억. 그다음에 복합만 있는 거는 복합이 좀 비싸거든. 그게 한 8천에서 9천. 통발 같은 경우는 한 1억 5천. 1억 5천. 통발이 제일 비싸네요. 통발이 제일 비싸. 이유가 있어요? 통발이 비싼 이유가? 허가가 흔하지 않으니까. 희소성이 있구나. 여기도 2대밖에 없고. 이 넓은 선착장이요? 두 대. 그러면 배값은 다 비슷비슷한가요? 배값은 다 배값은 다 3톤 기준 했을 때 네. 비슷비슷하지. 선 4개가 좀 더 비싸지.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저게 훨씬 더 빠르고 엔진도 좀 커 보이고 이래가지고 저게 더 비쌀 줄 알았거든요. 선내기는 좀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이제 만들어졌고 네. 선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 가솔린 엔진들이 짐을 실으면은 선속이 뚝 떨어지거든. 근데 디젤 같은 경우 선내기 같은 경우는 짐을 좀 많이 실어도 꾸준하게 밀고 가는 힘이 좋지. 그러니까 어선들은 선내기로 많이 가고 뭐 낚시어선이나 뭐 이런 배들은 선외기 쪽으로 많이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귀여를 하려고 하는데 낚싯배도 염두에 두고 있고 복합 면허를 좀 중점적으로 한다 라고 하면 무조건 선외기를 하는 게 맞는 거네요 또. 그렇지. 근데 그게 뭐 낚시만 한다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어업이랑 같이 한다 그러면 선내기가 선내기가 낫지. 훨씬 낫지. 나도 엄청 좀 후회하는 그런 것도 좀 있네. 지금 후회하고 계세요? 선내기로 갔어야 되는 그런. 좀 가격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한 얼마 정도 나을까요? 선내기랑 선외기의 가격 차이는? 똑같은 3톤 기준이라고 했을 때. 3톤은 선내기를 만들 거면 3톤으로 안 만들지. 3톤 이상. 그래서 금액이 올라가는 것도 있겠다 그러면. 그렇지. 몸집이 톤수가, 커지니까. 톤수가. 그 조금 더 정확한 이유가 있어요? 해보니까 뭔가 이렇다더라 뭐 이런 거? 파도 칠 때나 이렇게 바다에서 되게 안정적이고 선내기가. 선내기가 그게 제일 크지. 선내기는 웬만한 파도는 다 밀고 나가니까. 그럼 금액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최신형이고 처음 받은 배라서 배값만 7천만 원이었는데 1천만 원을 뒤집어서 6천에.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 사요? 그냥 차 데모카처럼. 샘플이지. 근데 첫 빼다 보니까 워낙 좀 신경 써서 꼼꼼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지금 선장님께서는 그냥 선내기로만 항상 하셨잖아요. 선장님도 똑같이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나는 선내기가 몰라. 난 낫다고? 자망을 하다 보니까 나는 선내기가 더 낫다고 생각해. 왜냐 그러면 우리가 짐을 많이 싣고 다니거든. 그 겨우채 양미리 잡을 때는 배에다 뭐 한 2톤 3톤씩 짐을 싣고 다닌다고. 배가 좀 무겁고 근데 이러니까. 부력이 좋지. 짐을 많이 실었을 때 같은 3톤이라도 선외기들은 그 짐을 못 실어. 실으면 아마 짜부른 게 물에 가라앉아. 쑥 들어가요? 쑥 들어가. 근데 이 선내기들은 그런 무거운 짐들을 많이 실을 수가 있지. 근데 낚싯배를 나는 진짜 아예 그냥 하고 싶다 하시면 무조건 선외기를 가는 게 맞네요 그러면 또. 3톤 미만까지는 선내기로 하는 게 맞고 3톤 미만은 3톤 이상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게 되면 선내기로 가야지. 가야 되고. 그럼 요 배는 지금 그때 몇 톤이라고 그랬었죠? 이게 3톤 조금 넘지 뭐. 요 배가 그러면 그렇게 막 큰 배는 아니네요 또? 그럼 그래 큰 건 아니지. 저 배가 지금 3톤이잖아요. 근데 크기가 그냥 제 체감상으로는 훨씬 커 보이거든요. 요즘에는 또 이렇게 못 만들어.
아, 그래요? 이 톤수를 이렇게 못 만들어. 예전에는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딱 규정된 톤수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이즈도 정해져 있어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뭐 조금 더 오바되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딱 정톤수 3톤 3톤 딱 그렇게 정톤수밖에 못. 아, 그러면 엔진 값은 얼마였어요? 어민들은 그 면세 가격으로 사거든요. 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근데 어차피 귀화하실 거면 다 그 가격에 다 사실 그게 거니까. 저게 300마력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비싼 건데 뭐 뷰리 거 아, 3,400인가 500. 그러면 좀 더 저렴한 브랜드 고른다고 하면 좀 더 저렴하게 살 수는 있긴 하겠네요. 한 2, 300 정도? 300에 아, 저렴해봤자? 많이 나면 한 500까지도 차이가. 그러면 이런 그 선 내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그냥 이렇게 비교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3톤 기준으로 한 얼마 정도 할까요? 뭐 기계 마력수를 올리기 나름인데 우리 같은 300마력 정도 집어넣고 이 톤수 몰라 그러면 배 껍데기하고 이거 한 1억? 그렇게 금액 차이가 안... 저건 낚싯배 몰드로 나온 거고 네. 어선 몰드가 또 따로 있어 선에. 아, 그거는 좀 싸고 톤당 한 1,600 정도, 1,500, 1,600, 한 4,500 정도 만들 수 있는. 그러면 낚시 어선들은 네. 옆으로 또 다른 조형물이 들어가잖아. 그런 비용이 아무래도 플러스가 된다 봐요. 화장실도 들어가고. 화장실도 안에 들어가야 되고 가드레인도 아. 설치 다 새로 해야 되고 하니까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좀 더 비싸지. 낚싯배 이런 걸 감안하고 계산하면 그래도 한 몇천만 원은 차이가 나긴 하겠네요. 그러면 또. 그렇지.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만약 선 내기로 할 거면 3톤으로 하지 말고 뭐 한 4, 5톤으로 4, 5톤. 올려서 사는 게 좋을 거다라는 게 이제 선장님들의 의견이신 거죠. 그렇지. 잡는 어종마다 그 차이점이 있어. 근데 낚싯배하고 어선하고 같이 겸하려고 하면은 내 보기에는 인원수 좀 더 태운 한 5톤급 하고 그 뭐 가해 연안에서 뭐 잔잔한 고기 잡겠다 그러면은 3톤짜리가 제일 무난해. 근데 이게 사실 이게 금액이 금액이니만큼 면허값까지 하면 보통 2억을 투자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그렇지. 자영업처럼. 그렇지. 그러면 이게 뭐 잠깐 앞에 뭐 1, 2년 내다보고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다 보니까 뭐 내가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하다 보면 그렇지. 뭐 5년, 10년 최소한 이렇게는 좀 바라보고 그럼. 내가 투자를 해야 될 텐데 그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선장님 따로 선장님 따로 해가지고 추천하실 이렇게 그게 있을까요? 뭐 면허라든지 아니면 배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면허 같은 경우에는 자망 복합 붙어 있는 거 네, 그런 걸 샀으면 좋겠고 네. 배는 그 무리하지 않다면 한 3톤 선. 그거는 내가 이제 낚싯배로 주업을 할 것이냐, 그냥 어업을 주업으로 할 것이냐 따라 가지고 그거는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 만약에 낚싯배를 한다면 낚싯배를 한다 그러면은 선 외기 쪽으로 가도 가시고. 괜찮은 방향이고 어업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선 내기 쪽으로 난 추천하고 싶고. 좀 초보 선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좀 어디 가서 좀 배울 수 있으면 배우고,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게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이 금액을 얘기해도 지역마다 금액이 다 틀리니까. 그렇지. 아. 지역마다 틀려. 우리 지역마다. 동해 안에만 그 강원도 얘기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한 강원도 얘기고 시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강원도를 벗어나면 뭐저 허가값이 더 싼 것도 많고. 값이 뭐 싼 데도 있고 비싼 데도 있고 이런 거니까. 아, 나는 그냥 한 2톤 미만 그런 거 사가지고 어느 정도 경험 쌓다가 팔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키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아, 그것도 괜찮은 거. 근데 파는 게 쉬워요, 그게? 배 껍데기만은 또 파는 것도 쉽고 근데 제가 그때 듣기로는 배만 팔 순 없다고 그때 그러시지 않았나요? 팔 수 있어. 상대방의 배가 너무 오래됐어. 네. 그때 새 배 사기엔 좀 그래. 근데 톤수가 비슷한 배가 이제 중고로 나오게 되면 그 배를 사올 수가 있지. 그럼 면허만 갖다가 내 딱 붙이고. 내 면허를 붙이고 내가 배를 건조를 하게 되면 그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내 가지고 있는 배도 중고로 팔려고 내놓고, 아, 중고를 파는 기간은 6개월의 기간을 주거든. 6개월 안에 폐선을 시키든 매매가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상대방이 만약에 면허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 배를 이제 안 하면 벌금 내는 거예요, 그러면? 벌금 내지. 6개월 동안에 내 배를 못 팔게 되면 그때 돼서는 이제 부셔야지. 그럼 네, 사전 네. 조사를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 자기가 네. 어떤 걸 목적으로 할지 그 목적을 제대로 가지고 좀, 어차피 시작하는 거 1년, 2년 쓸 것도 아니고 몇십 년 쓸 거니까 좀 사전 답사도 좀 하고 물어도 보고 좀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이분들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으니까 또 그게 아, 바닷가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어민들 네네. 하는 거 보고 친분이, 그 다음에 얼굴에 한두 번 얼굴이 보이잖아. 그러면은 네네. 친분이 생긴다고. 근데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 아, 본인도. 계속 찾아와라. 그럼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처음부터 누가 와가지고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나. 그쵸, 그러니까 그쵸. 한번 많이 잡으셨어요, 오늘은 어떠세요 하고 인사 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안면이 익혀지잖아. 바닷가 사람들도 순하거든. 그러니까 와가지고 몇 번 얼굴 안면 익히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질문하면 질문 답변도 해주고 뭐 친하게 되면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많이 접해보는 게 어민들과 많이 접해보면은 많은 정보가 나온다. 여기를 많이 오시면 어떡해요 그러다가. 아니 많이 오면 오는 대로 가르쳐 드려야지 뭐. 오. 요 최근에도 요 오시는 분이 있는데 저 부부가 오셔가지고 이제 어업을 하려고 이제 준비 중이야 지금. 근데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고 자꾸 나한테 물어봐. 그래가지고 난 현실성 있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분들은 바다에 대해서 모르는데 자꾸 의욕만 앞서. 의욕만. 그러니까 내가 그게 답답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선에서 이 정도면은 난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자꾸 앞서가지고 더 크게 하려고 막 하는 거야. 모시고 나갔다가 준항 놓는 거 한번 보더니만 이거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자망을 하시고 싶다고 그러는데 준하기 훨씬 더 쉽지 않나요? 훨씬 쉽지. 자망은 훨씬 더 어렵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랑 그러니까 괴리감이 겪어보는 있는 것 거랑은 같아, 현실하고. 완전 틀리거든. 그럼 현실하고는 완전히 틀리다 보면 돼. 그러니까는 시작할 때는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욕심보다는 어민들 접해가지고 그래도 한 5, 6개월 정도는 사전 답사 이런 걸 한 다음에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오히려 또 처음에는 이거 해볼만 한데라고 생각했다가 그럼. 몇 번 해보면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멘토를 찾는 게 처음 해보면 다 이거 뭐 할 수 있겠는데 하지만은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틀리다고. 나는 이제 복합도 해보고 자망도 해보고 이래 해봤거든. 근데 자망하는 사람들은 문학을 못해. 안 하려고 해. 내가 금전적으로 돈도 좀 잘 안 되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고, 또 준학하는 사람들은 자망을 못해. 맨날 앉아가지고 낚시 반대로. 미끼 끼고 이러다가 이거 그물 차리려 그러면 손이 또 안 되거든. 그러니까는 자망하는 사람은 자망만 하게 되고 복합하는 사람은 복합만 하게 되더라고.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너무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이 하면 재미없잖아. 오늘 끝내고 뭐 다음 주제는 또 다음으로 넘어가자. 네.